비가 슬며시 유리창을 긁고 지나가던 밤, 주방 불빛 아래에서 지우의 어머니 성례는 젖은 걸레를 꼭 쥐고 서 있었고, 상 위에는 이미 반듯하게 정리된 접시가 또다시 줄 맞춰 올라갔으며, 며느리 윤미는 손등이 거칠게 갈라진 채 김치 국물을 훔쳐내고 조용히 식탁에 놓았는데, 어머니, 저녁 드세요라고 낮게 건넨 말은 무심한 식구들의 숟가락 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시누이 지연은 식모가 따로 없네. 우리 집은 정말 윤미 덕에 사는 거지라고 웃으며 칼끝 같은 말을 내뱉었고, 지우는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며 그냥 좀만 더 부지런히 해라고 아무 감정 없이 덧붙였고, 막내 시동생 지수는 그릇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국물은 좀 덜 짜게, 어차피 먹는 건 우리인데라고 말했고, 식탁 위 공기는 오래 묵은 눅눅함과 함께 묵직하게 가라앉았으며, 윤미는 한 번도 얼굴색을 바꾸지 않고 네, 그렇게 해볼게요라고만 했다가 한밤중 모두가 잠든 틈에 거실 시계를 바라보며 천천히 두 개의 장부를 펼쳤는데, 하나는 매달 쌓인 식비와 공과금, 병원비가 적힌 실제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시어머니 성례의 혈압 수치와 약 복용 시간, 병원 스케줄이 칸칸이 채워진 작은 공책이었으며, 윤미가 볼펜으로 내일 아침 6시에 성례에게 줄 약 봉투 옆에 파란 점을 찍는 그 순간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고 사라져서 그녀는 살짝 몸을 굳혔고, 다시 커튼을 젖히자 골목 가로등만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불을 끄고 누웠으나 현관 쪽에서 아주 작게 금속 긁히는 소리가 들려와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고, 다음날 새벽 첫차 소리와 함께 윤미가 문을 열어보니 우편함 속에 흰 봉투 하나가 경고라는 붉은 글자와 함께 꽂혀 있었으며,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말아라는 문장이 볼펜으로 눌러 적혀 있었고,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성례와 아직 어린 지후, 그리고 얼굴이 반쯤 찢겨나간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 찢긴 자리의 가장자리가 불에 살짝 그을린 흔적처럼 보였고, 윤미가 그 사진을 쥔 채 부엌불을 켠 순간 시어머니 성례가 깨어나 밤새 밖에 나갔다 왔니라고 물었고, 윤미는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말하며 사진을 재빨리 앞치마 주머니 속에 밀어 넣었고, 아침 식탁에서 지연은 오늘도 반찬은 내 손으로, 우리 식모님 파이팅이라고 싱겁게 웃었고, 지수는 시골집 팔아서 아파트 대출 좀 갚아야지 엄마 라고 슬쩍 떠보듯 말했으며, 지우는 대꾸하지 않았는데, 성례가 그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피땀으로 지킨 곳이니 섣불리 말하지 말아라고 딱 잘라 말하자 지연이 아이고 엄마, 또 과거 얘기, 그래도 누가 돌봐드려야 가지요? 현실적으로는 윤미가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집도 윤미에게 넘겨요? 라고 일부러 망설임 없이 던졌고, 모두의 시선이 윤미에게 쏠리자 그녀는 저는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대로라고만 답했고, 그 말을 들은 지우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결정? 현실이 어딨어. 돈이 현실이지라고 내뱉었고, 성례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순간 모두의 표정에 묘한 균열이 스치고 지나갔고, 오후가 넘어갈 즈음 현관 초인종이 짧게 2번 울렸으며, 문 앞에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 하나가 서 있었고, 택배요라고 말했지만 상자는 없었고, 대신 문틈으로 회색 봉투가 미끄러졌으며, 봉투에는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글자와 함께 지후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윤미가 봉투를 꽉 움켜쥐고 뒤돌아섰을 때 지우가 다가와 그거 내 거야? 라고 묻다가 표정이 얼어붙었고, 윤미는 무슨 일 있어? 라고 조심스레 물었으나 지우는 아니라니까라고 밀쳐내듯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그날 밤 거실 등불만 희미하게 켜진 상태에서 윤미가 식탁을 닦는데 베란다 쪽 유리가 한번 크게 퍽 하고 울렸고 달려가 불을 비추자 유리 바깥에 손바닥 자국처럼 보이는 삽기가 번져 있었으며 바닥에 작은 나무 파편 하나가 굴러가고 있어서 윤미가 문을 잠그며 심호흡을 4번 하고 난 뒤 거실 스탠드를 껐다가 다시 켰고 다시 껐다가 켰고 스스로 심장을 가라앉힌 뒤 부엌 찬장에서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꺼냈는데 그것은 몇 달 전부터 윤미가 식탁 근처와 거실에 두고 켜두던 작은 장치였고 무슨 일이든 기록해두자 나중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라며 혼잣말하듯 녹음기를 쥔 채 방으로 들어갔다가 성내의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고 다문 방문 틈으로 아주 낮은 기침 소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아신다. 뭔가를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확신이 목울대를 지나 가슴으로 내려와 박혔다. 다음 날 성내는 아침상을 물리고 작은 빨간 장을 끌어내며 열쇠를 못 찾겠네 하고 중얼거렸고 장의 옆면에는 오래전에 붙인 듯한 종이 테이프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윤미가 행주를 바꾸러 주방으로 가는 사이 지우가 장 앞에서 괜히 기침을 한번 하더니 엄마 그거 필요 없어요. 낡은 건 버려야지라며 발끝으로 장을 툭툭 건드렸고 지연은 곁눈질로 장의 위쪽을 살피다가 키홀더 같은 게 여기 있었는데 라며 툭 던졌으며 이상하게도 모두가 장 속을 궁금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윤미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은 채 어머니, 제가 열쇠 찾아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성내는 짧게 고개를 저은 뒤 때가 되면 열릴 테니라고만 말하고 장을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고 그 대답의 모호함이 집안의 실금처럼 더 넓어졌다. 점심 무렵 윤미는 시장에 나가 카드를 긁는 순간 잔액 부족이라는 전광판 같은 문장을 보았고 곧장 계좌 이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돌아와 보니 지우가 누군가와 전화로 격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이번 달까지만 아니 다음 달부터는 하며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윤미의 눈을 피했고 윤미는 다가서지 않았다. 대신 밤에 녹음기를 다시 켜고 시어머니 방 쪽으로 녹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테스트하면서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정전이 났는지 집 전체가 툭 하고 어둠을 삼켰고 윤미는 폰 플래시를 켜려다 베란다 쪽에서 나는 마른 걸음소리에 몸이 굳었고 바람인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 어제의 손바닥 자국이 다시 불쑥 떠올랐고 이 집을 나가는 건 쉬운데 돌아오는 길은 없을지 몰라라는 상투적인 문장이 현실처럼 느껴져 발이 바닥에 붙었다. 그때 갑자기 복도 쪽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고 성내가 손전등을 들고 나와 괜찮다라고 말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운 목소리로 그녀는 싱크대 아래로 가서 차단기를 올렸고 방금 전까지의 칠흑 같은 어둠이 거짓말처럼 물러났다. 성내는 윤미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작게 이 집의 문은 밖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다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은 수수께끼처럼 남았다. 사흘 뒤 장례식장처럼 차가운 오후 공기를 가르며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는데 봉투에는 유언장 사본이라고 쓰여 있었고 모두의 앞에서 지연이 다짜고짜 뜯어보자 안에는 오래된 도장과 함께 배우자 성내에게 전 재산 일체를 상속한다라는 문장이 짧고 굵게 찍혀 있었고 지수는 그건 오래된 거잖아.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엄마가 아프고 우리가 돌보는데 왜 다 엄마 거야? 라고 소리쳤고 지우는 말없이 서류만 뚫어져라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 다 엄마 거면 엄마가 정하자 빨간 장도 열고라고 쏘아붙였고 성내는 손을 떨지 않고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아니다. 그 밤 윤미는 빨간 장 앞에 가만히 앉아 손가락으로 나무결을 쓸어보았다.
장의 왼쪽 아래 모서리 아주 작은 홈이 있어 손톱이 끼일 듯했고 윤미가 홈을 살짝 밀자 장이 딸깍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앞으로 미끄러졌고 어머니 라고 부르려는 순간 뒤에서 뭔가가 스르륵 지나갔다. 윤미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복도 공기가 사람의 체온처럼 미묘하게 따뜻했고 서늘함과 체온이 엉켜 피부 표면에 돋아난 작은 소름이 사라지지 않아 그녀는 장을 원래대로 밀어넣고 자리를 떴다. 그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성내가 욕실 앞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져 머리를 살짝 부딪힌 것이다. 피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모두의 신경이 날카롭게 서는 데는 충분했고 지연은 보라고 그래서 요양원을 빨리 알아봐야 한다니까라고 소리쳤고 지수는 간병인을 쓰자 돈이 문제지라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고 지우는 어색하게 눈치를 보다가 일단 사진부터 찍어 보험 처리하자라고 말했다. 그 순간 윤미는 질끈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성내는 욕실 앞에서 넘어질 만큼 어설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욕실 문틀의 경첩과 미끄럼 방지 매트를 확인했고 그 위에 아주 얇은 물비누 막이 일부러 뿌려진 듯 번들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수건으로 문지르자 비누막이 길게 늘어졌다. 누가 여기리라고 중얼거릴 때 성내가 먼저 일어났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오늘은 내가 넘어졌지만 내일은 누가 넘어질지 모른다라고 덧붙였고 그 말은 거울에 서린 김처럼 의미를 감추고 흘렀다. 윤미는 결국 결심했다. 기록을 모아야 한다고. 그래서 밤마다 녹음기를 식탁 아래에 숨겨두고 낮에는 휴대폰으로 사진과 메모를 쌓았다. 지우의 등기 봉투, 흰 경고장, 우편함 앞에 낯선 발자국, 베란다, 유리의 손바닥 자국, 욕실 앞에 비누막, 그리고 빨간 장의 힌트처럼 보이는 작은 홈 동시에 시장 아주머니들과 통화하며 오래전 사진 속 찍힌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 여자는 과거 성내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를 떠난 사람, 당시 작은 투자 모임을 하다가 손실이 크게 났고 책임을 두고 싸움이 있었으며 결국 불편한 채로 헤어졌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던 찰나 성내가 조용히 윤미를 불렀다. 밤에 잠깐 볼까라고. 성내 방 안은 놀랍도록 정돈돼 있었고 책장 맨 윗칸에는 사람, 돈, 기억이라고 쓰인 작은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으며 성내는 열어보려면 마음부터 고쳐 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미가 조심스럽게 사람을 열자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는데 그 편지는 모두 윤미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첫 번째 편지에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너의 걸음이 고단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적혀 있었고 두 번째 편지에는 내가 견디는 법을 배우는 대신 도움을 청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적혀 있었고 세 번째 편지에는 너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빚지고 있다. 너 자신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윤미는 편지를 꼭 쥐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성내는 다시 돈을 열어보자라고 말했고 상자 안에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 신탁 설계표가 들어있었으며 최종 수익자 선택 예정이라고 손글씨로 비어있는 칸이 있었다. 마지막 기억을 열자 오래전 사진들이 나왔는데 사진 속 찍힌 자리에는 실제로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고 돌아앉은 세 여자의 뒷모습 중 하나가 천천히 눈을 감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었고 성내가 말했다. 내 어릴 적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이 집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물려주기로. 바로 그때 거실 문이 벌컥 열리고 지연, 지수, 지우가 우르르 들어와 엄마, 우리도 좀 보자. 왜 며느리랑만이라고 외쳤고 성내는 방 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보면 더 잘 보이는 게 있고 덜 보이는 게 있다라고만 말했고
지우는 상자를 낚아채려다 윤미의 손등을 세게 쳤고 상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고 그 와중에 빨간 장 열쇠가 덜그럭 굴러나왔다. 모두가 얼어붙었고 성례는 아주 천천히 열쇠를 주어 빨간 장 앞에 서서 지금 열면 다 바뀐다. 다시 닫으면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한숨 길이의 침묵 끝에 그녀는 장을 열었고 장 안에는 봉투 3개와 녹음 장치 하나가 놓여 있었으며 성례는 녹음기를 켰다. 스피커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식탁과 거실, 욕실 앞의 말들이 흘러나왔다. 식모, 요양원, 팔아, 대출, 보험, 사진부터 간병인보다 싸게 같은 단어들이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윤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약은 6시, 소금은 반 스푼만, 어머니 넘어지시면 안 돼요 같은 말이 중첩되었고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성례는 봉투를 하나씩 내밀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사람이라는 글자, 안에는 현우, 윤미와 지후의 아들 적어 내려간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밤에 기침하셔서 물을 데워드렸다. 엄마가 잠이 부족해서 낮에 잠깐 잔다. 아빠는 화가 나 있으면 눈을 피한다 같은 문장들이 정직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두 번째 봉투돈 안에는 신탁계약서 초안과 변호사 명함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장례 당일에라는 메모가 있었고 세 번째 봉투 기역에는 다 찢긴 사진의 원본이 있었는데 찢겨나간 여성은 성례의 오랜 친구가 아니라 젊은 시절의 성례 자신이었고 그녀는 스스로의 얼굴을 태워냈던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사람인지 돈인지 기억인지 헷갈리면 내 얼굴을 지워서라도 다시 고르려고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고 그 고백 앞에서 모두는 말을 잃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낯익은 실루엣이 문틈에 섰다. 몇 달 전 택배를 가장했던 그 여자는 지연이 불러온 채권 추심업체 직원이었고 지우의 빚 문제를 두고 협박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으며 성례는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경찰에 신고한 통화 녹취를 재생시켰고 이어 또 다른 녹음 파일이 흘렀다. 욕실 바닥에 누군가 일부러 비누를 뿌리는 소리, 베란다 유리를 손바닥으로 눌러 지문을 남기는 소리, 우편함에 봉투를 꽂으며 키득거리는 낮은 웃음, 그리고 지연과 지수가 골목에서 나눈 대화. 엄마 넘어지면 요양원 얘기 쉽게 꺼낼 수 있지. 윤미는 그냥 버티게 내버려둬. 그렇게 해놓고 한 번만 틀어지면 우리 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같은 문장들이 누구의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질감으로 방 안을 채웠다. 모두의 표정이 깨진 거울처럼 모호해진 그때 성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장례 당일에 공개할 상속자 이름을 오늘 앞당겨도 좋다 생각한다. 그녀는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최종 수익자 칸에 펜을 가져다 댔고 지우가 발걸음을 옮겨 엄마 그래도 난 아들이야 라고 낮게 말했다. 지연은 우리는 피가 섞였어라고 속삭였고 지수는 합리적으로 나눠야 해라고 중얼거렸고 윤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언젠가의 약 봉투처럼 조용히 숨만 고르고 서 있었다. 성례의 펜 끝이 움직여 윤미라는 이름이 적혔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들이마셨고 다음 순간 지연이 무릎을 탁 꿇으며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라고 울먹였고 지수도 허리를 접으며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나 벽을 짚었고 윤미는 깜짝 놀라 펜을 든 성례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전 필요 없어요. 전 그냥이라고 말했지만 성례는 단호했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사람이다. 돈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성례는 곧바로 다른 문서를 꺼내들었다. 방금 쓴 종이는 잠정 선언일 뿐이고 실제 신탁계약의 최종 서명은 장례 당일 아침 변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그때까지의 일주일간 각자가 무엇을 하는지 보겠다고 말과 무릎은 쉽고 손과 시간은 어렵다라고 덧붙였고 지연은 다음 날부터 성내의 병원 예약을 대신 잡고 약 봉투를 정리했으나 SNS에 올린 효도 인증 사진이 곧장 윤미의 휴대폰에 떠서 씁쓸하게 지워졌고 지수는 욕실 코팅과 베란다 보강 공사를 하며 땀을 흘렸지만 공사비 세금을 아끼기 위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통화가 녹음에 남았고 지우는 채권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이틀을 사라졌고 윤미는 성내와 함께 시골집을 다녀와 마루를 닦고 장독대를 정리하며 아침마다 약을 챙겼으며 일주일의 마지막 날 성내는 모두를 작은 상주처럼 검은 옷차림으로 불러앉혔다. 장례 전날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들으라라고. 그녀는 흰 봉투 3개를 다시 꺼냈다. 사람 봉투에는 일주일 동안의 영상 캡처와 메모가 들어있었고 거기엔 지연이 환자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붙이는 장면, 지수가 공사비, 현금을 절약하려다 공사질을 낮추려 하는 대화, 지우가 채권자 앞에서 엄마 상속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녹취가 포함되었고 돈 봉투에는 신탁의 구조가 더 정교하게 업데이트되어 최종 수익자를 윤미로 하되 집은 공동체 공간으로 바꾸어 성내 이름의 작은 재단에 귀속하고 윤미는 그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성내와 함께 살며 운영하는 조건이 붙었고 기억 봉투에는 찍힌 사진의 풀버전과 함께 성내의 젊은 날 일기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일기장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남긴다라는 한 줄로 끝났다. 성내는 마지막으로 빨간 장의 안쪽 바닥을 두드렸고 미세한 소리가 나며 바닥판이 들려 올라갔다. 그 밑에는 아주 얇은 금고가 있었고 금고 안에는 현금 봉투가 아니라 작은 USB 하나만 들어있었으며 USB엔 집안 곳곳에서 모은 녹취와 영상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는 오래된 음성 편지도는 마음의 거울이다. 욕심을 비추면 탐욕이, 사랑을 비추면 안심이 보인다가 담겨 있었다. 그제야 지우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라고 진심인지 계산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적어도 오래 방치되었던 감정의 벽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만큼은 분명했고 지연과 지수도 눈을 붉혔고 윤미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돈보다 무거운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 성내라는 이름의 일생 전체를 그날 밤 성내가 잠들기 전 윤미는 이불을 다독이며 어머니 무서웠어요 라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했다. 성내는 나도 무서웠다라고 답하며 그래도 끝까지 걸어야 한다라고 덧붙였고 윤미가 불을 끄는 순간 창밖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더 이상 집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고 베란다 유리는 말라 있었고 욕실 바닥은 뽀송했고 빨간 장은 비어 있었지만 단단했다. 장례가 아니라 생애 갱신을 기념하는 듯한 조용한 다음 주 성내는 변호사 앞에서 최종 서명을 마쳤다. 최종 수익자 윤미 집 소유 재단 귀속 이사장 윤미 거주권 성내와 윤미 공동 그리고 붙이게 작은 글씨로 자식들은 원하면 언제든 들어와 한 달씩 돌아가며 부양을 배우되 재단의 규칙을 따른다가 추가되었고 모두는 문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성내의 손을 잠자코 지켜봤다. 그 광경은 누구에게는 막장의 끝이었고 누구에게는 막장을 넘어선 다음의 시작이었고 식탁에 둘러앉아 가장 늦게 숟가락을 든 사람은 윤미였으며 가장 먼저 물잔을 내민 사람은 성내였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나도 재단 일 도울게라고 말했고 지연은 SNS는 그만하고 현장 봉사부터 시작할게라고 약속했고 지수는 현금이든 카드든 정석대로 할게. 다시 공사, 진짜 제대로라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현우는 공책을 꺼내 오늘 할머니 잠 7시간 20분, 엄마 미소 4번, 아빠 대답 6번이라고 적어 내려갔다.
성례는 그 공책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무릎은 쉽게 꿇지만 마음은 잘 안 꿇지. 그런데 오늘은 마음이 먼저 꿇었다라고. 밤이 깊자 윤미는 빨간 장의 빈칸을 만지며 그곳이 더는 공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여백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일 성례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고 재단의 이름을 사람이 돈보다 앞서고 기억이 그 둘을 지킨다라 정하리라 다짐했다. 달빛이 유리창에 비칠 때 윤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식모가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사람이다. 새벽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장의 손잡이를 흔들었고 그것은 끝이 아닌 다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성례는 누운 채로 나는 마지막 순간에 너를 택했다.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너였다라고 말했고 윤미는 대답 대신 시든 손을 꼭 잡았다. 이윽고 동이 터오르며 무릎 꿇던 자리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식구들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